오늘 농지 경매다의 제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교재 218페이지 보십시오. 21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희곡리에 이 보면은 1억 600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이것이 3,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이게 2013년도니까 지금서부터 한 12년 전이죠. 제가 여기에 현장을 갔었고, 이게 뭐냐면 1억짜리가 3,500까지 떨어진 이유는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보면 여기가 앞에가 이게 뭐야?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고 여기에 국어가 있는데 이 국어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건물을 짓게끔 되려면 이 현황도로 여기를 이용해서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여기서 건축허가 나느냐 안 나느냐인데, 사실 보게끔 되면 여기서 보면, 자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축대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단이 올라가야 돼. 이렇게 보면 계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계단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또 무허가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허가 집을 허물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주택을 질 수 있으면은 돈이 되는 땅입니다. 근데 그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인데 이것은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걸로 보고 제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입찰에 들어갔는데 낙찰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지 못했던 땅인데,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매각을 했죠. 매각을 했는데 얼마에? 4,600만 원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배당 종결된 사건이라고 나와 있죠. 배당 종결된 사건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부허가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했다, 이 부허가 건물이 발급했다는 뜻은 여기 뭐냐면 여기가 뭘로 됐죠? 영농 여건 분리 농지도 됐죠. 그러면 이 영농 여건 분리 농지가 여기 보면은 지금 그 2010년 전에 농지에 대한 영농요건 분리농지하고 지금의 영농요건 분리농지하고 담당자가 판결하는 게 조금 달라요. 농지 민원 사례집이 있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하지만 도시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골의 영농요건 분리농지를 구입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농지 민원 사례집에 나온 겁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 농용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가 있고, 취득 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하여 그 증명을 발급받은 후에 영농여건 분리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자, 보십시다. 여기 뜻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땅이든지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하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신청은 제일 먼저 담당자가 현황을 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상 복구시키라는 걸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신 뭐냐면 당신 영농계획서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농계획서라는 얘기는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농지개혁법이 만들어졌었죠. 농지개혁법에서는 농사를 경작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아니라 농지 매매 증명서였는데, 저 사람에게 농지 매매 증명서를 줄 것이냐 띄워주지 말 것이냐는 뭘로 판단을 했냐면 그 사람이 예전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냐 짓지 않던 사람이냐에 과거 경력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니까
농지 매매 증명서를 띄워준다. 그건 농지위원회 동네에 있는 사람이나 이장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농사 짓던 사람이다 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을 띄워줬고, 그렇게 농사 짓던 사람이 아니다면 띄워주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바뀌었냐면, 언제 바뀌었다 그랬죠? 전두환 정부에서 바뀐 겁니다. 전두환 정부에서 보면 과거에 농사를 짓던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부 다 농사를 짓는 것보다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농사를 짓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농지를 팔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정부에서 뭐로 얘기냐면, 오늘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은 내가 이 농지를 사면은 농사를 짓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농취증이 과거의 영농 경력을 보고 띄워줬는데, 이제는 과거의 영농 경력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하는 걸로 농취증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농 계획서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 이 농지를 사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무슨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끔 되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농지를 다시 매수 팔게끔, 팔지 않으면은 강제 이행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요, 영농 여건 분리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고, 자기의 다시 말하 자기가 농사를 안 져도 취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득 시에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영농 여건 분리농지는 농사를 안 져도 된다고 이해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그리고 이 당시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영농 여건 분리농지라고 하면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들어도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LH 사건 이후로는 영농 여건 분리농지의 이 판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나는 농사를 안 져도 다 아니한다는 얘기는, 내가 농사를 안 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영농 여건 농지도 뭐를 해야 된다? 농사를 지어야 된다. 안 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내가 이 영농 여건 분리 농지를 사가지고 농사를 안 져도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예전엔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요새 지금 보면 그게 바뀌었다는 얘기고, 이때는 그냥 농지 취득 자격을 그냥 해줬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이제는 언제나 어떻죠?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여기 보시게 보면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항공리에 여기 보면 이것이 경매가 나와서 6,100만 원짜리가 2,9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농지가 얼마죠? 150평이죠. 그러니까 300평 미만인 경우에는 여기가 뭘로 우리가 신청을 하죠? 주말 체험 용농으로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불법 건축물에서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만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제가 우리 수강생에게 추천을 해서 이건 낙찰을 받게끔 했습니다. 뭐냐면 영농 여건 분리 농지이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가지고 앉지 않고 영농 계획서 없이 농지증을 해줬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무 문제도 없고, 결국에 가서는 이 집 상태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 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건물 주인이 다시 살 수밖에 없고 강제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안 해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안 해준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안 해준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일주일 이내에 매각 허가 불허가 나는데 매각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허가가 나지 않게끔 해서 제일 먼저 뭘 했죠? 매각 허가 결정지를 연기 신청을 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안 해주는 것이 부당하다 해갖고 사실 보면 행정소송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뭐가 나오죠? 여기 보면 영농여권 분리농지로 나오죠. 단 지목은 뭐예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냈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 결국에서는 이게 소송을 하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다는 얘기는 중간에 판결을 하기 전에 갚았다는 뜻입니다. 갚았기 때문에 기각이 되고 우리는 소송비용만 대략 한 30만 원 소송비용만 날리고 끝난 건데 이때도 여기에 담당자는 영농여권 분리농지라고 하더라도 농사는 지어야 불법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해줄 수 없다 하는 것이 뭐에 담당자의 주장이었댔어요. 보면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에서 여기 누가 있죠? 그 담당 공무원이 답변서를 낸 겁니다. 현안상 주택이나 컨테이너 설정 불법 건축물이 전체 불법 전용된 농지입니다. 현재 건물 점유자가 거주하고 있고 원가 1월 임의로 철거할 권이 없고 사실상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 신청을 반려처분은 적법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어도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법정 상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 갖고 행정소송을 많이 했는데 자 우리가 했던 거는 이 판결을 했던 건 이겁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을 쓰고 이 땅에 건물을 불법으로 지었을 때 담당 공무원은 뭐하고 있었냐 이런 얘기예요. 가만히 있다가 경매라가 나와서 채무자가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 불법 건물을 질 때는 아무 행동 안 하고 있다가 경매로 나오니까 농지증 못 해준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갖고 이게 사실은 끝까지 갔었을 때는 다 이겼습니다. 끝까지 갔을 때는. 근데 중간에 이쪽에서도 이거는 원상복구 조건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농지증을 이렇게 불법으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담당자도 일단 시간을 끌면서 답변을 해주면서 그 채무를 갚게해가지고 갚아버리니까 이것은 기각되고 끝나버렸던 그런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그 영농여권 분리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을 때는 요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영농여권 분리농지인 경우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대출해 준 데서 대출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 있는 영농여권은 강제경매인 경우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제경매 빚이 좀 적다 보면은 이렇게 취하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원고는 영농여권 분리농지라 하여 무조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농여권 분리농지도 농지 취득 자격 발급 심사 요령 제4조 규정에 의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에 해당되어 사전에 농지를 복구하여야만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까 지금 영농여권 분리농지는 뭐가 없이 해준다 그랬죠? 영농계획서 없이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농지증을 발급해 주는 게 지금 완화했다가 강화하는 식으로 지금 바뀌어졌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경우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보도 자료 보십니다. 영농여권 분리농지는 자기 농업권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으며 영농여권 분리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 농지와는 달리 농업 경영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영농여권 분리농지로 전용하여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대신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농지 전용이 있고 전용 허가가 있고 농지 전용 신고가 있다 그랬죠. 농지 전용 허가와 농지 전용 신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농지 전용 허가는 농사를 짓는 것 외에 목적으로 전용할 때는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그 농지에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옆에 주변에 피해가 갈 것이냐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냐는 것을 협의를 하고 그 옆에 농지에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는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용도 지역에 의한 건축법에 맞더라도 전용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허가는 반드시 뭘 해야 돼?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고라는 것은 뭘 하냐면은 협의를 하지 않고 어떤 건물이라도 그냥 법에만 맞으면 그냥 농지 전용을 해주는 것이 신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협의를 받지 않고 그냥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2015 타경 2283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매각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뭘 했죠? 여기 보면 이렇게 8,100만 원이 얼마까지 떨어졌죠? 3,300까지 떨어져서 낙찰을 4,300만 원에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줘 갖고 소송을 하게끔 했더니 이게 뭐야?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서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해줘야 된다고 판결문을 받았어요. 받아서 제출했더니 뭘 했죠? 불허가를 냈습니다. 그럼 왜 불허가를 냈냐 물어봤더니 이 땅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이 필요 없는 농지인데 조건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조건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부당하게 진행이 됐다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까지 다 받아놨더니 우리가 먼저 다른 경우에는 소송에서 판결 받으면 우리가 그대로 농지 쪽을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농지를 등기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이렇게 불허가를 낼 수도 있고 불허가를 내는 게 자체 우리가 불허가를 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낙찰 받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법원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데 법원에서 잘못했을 때 처음서부터 경매가 새로 시작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초의 가격으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자,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 뭐냐면 야 보십시오. 여기 보면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죠. 건물도 같이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택으로 돼 있고 지목이 여기 보면 사실 여기 보면 지목이 뭘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고 두 필지예요. 근데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 등기부 등본이 있으니까 매각을 하는 것이 등기부 등본이 없으면 매각 제외가 되겠죠. 근데 건물을 매각을 포함했다는 얘기는 건물이 등기부 등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우리 수강생한테서 추천을 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안 해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추천을 했는데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게 3,300만 원까지 떨어진 거를 4,300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이게 2016년도죠. 제가 뭘 하지 말라고 그러죠? 입찰 들어갈 때? 지르지 말라는데 이게 질렀어 안 질렀어? 질렀어요? 질렀죠. 질르지 말으라고 나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땅이 137평이잖아요. 137평이 여기에 논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가봐야 30만 원 아니면 20만 원에서 25만 원의 거래가 되는 건데 처음부터 감정 가격이 조금 좀 많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5차까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3차 정도 떨어진 가격이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한 3차까지 떨어졌을 때도 이 감정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5차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감정 가격이 이제 실거래 가격에서 더 떨어지다 보니까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안 해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근데 우리 수강생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안 해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건물이 있으니까 건축물 관리장을 띄어서 제출하면은 지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지로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증 반려증을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띄니까요 건축물 관리장이 없대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러면 내버려둬라, 내버려두고 내가 가마 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하고 그 다음날 제가 바로 간 겁니다. 가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제가 된다 갔습니다. 갖고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 담당자한테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 띄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지입니까? 그래서 2번지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건물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하고 건물 등기부등본을 담당자한테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나보고 얘기하는 게 건물 등기부등본 말고 건축물 관리장을 갖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축물 관리장을 신청해봤더니 건축물 관리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농지증 담당자한테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건물을 허가를 받으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죠. 얘기했더니 예. 그러면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야지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죠. 그랬더니 예. 그러면 여기에 건물 등기부등본은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는 얘기는 공무원이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물론 여기 아셔야 될 것은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물 관리장이 없이 건물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는 수는 있긴 있어요. 무조건 없는 건 아닙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면 이럴 때입니다.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물을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지 않고 일부러 준공 서류를 집어넣지 않고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지 않고 건물 등기부등본도 안 만드는 겁니다. 왜? 자기가 채무자로서 빚이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 놓으면 경매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다가 저 사람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지었는데 건물을 사실상 준공이 나지 않았죠. 사실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건물을 강제로 기입등기시켜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이 건물을 등기부등본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허가로 지은 건물은 건물 등기부등본 안 만들어 줍니다. 언제 만들어놓으면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만들어 줘요.
그럼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이 건물을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지인 것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담당자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이 건물이 일부가 여기 이 보면 이 건물은 옛날 건물이고 이 건물은 새로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은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니까 항공사진을 띄어갖고 그냥 오시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에 있는 국도지리정보원 가서 봤더니 여기 이 집이 항공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 줬더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해준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요 집은 새 집이죠. 요 집은 뭐야? 옛날 집인데 이 옛날 집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이 옆에 새로 진 집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보십시오. 다시 그렇게 얘기해서 봤더니 농지 취득 자격증 미발급, 귀하께서 제출하신 농지 취득 자격증 신청은 농지 자격증명 발급이 불과하여 아래와 같이 미발급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청 대상 농지가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실 보면 이 사람이 제가 나쁘다는 얘기가, 이 담당자 나쁘다는 얘기가, 그러면 제가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등기등본을 띄워주셨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얘기하고 1973년도 1월 이전에 했던 것은 이것도 신청 대상 농지도 사실상 1973년 1월 1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미발급, 이게 미발급 이게 근데 미발급이라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반려. 미발급은 쉽게 하면 농지법을 어겼기 때문에 미발급 한다는 얘기고,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은 반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경매를 당한 사람이나 이 사람하고 이쪽이 조금 가깝지 않을까 아까 생각이 하게 된 거는, 저는 이렇게 해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법원에서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의 예전에 사례를 보더라도 농지 취득자에서 발급해줬잖아요, 그대로.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잔금을 내고 넘겨받았는데 아까처럼 불허가를 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 253페이지 보시면 뭐라 했죠? 매각 불허가 결정. 그러다 보니까 낙찰은 받아놓고 몇 번을 쫓아가서 설명을 하고 등기부등본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항공사진도 가져가서 농지취득 자격증서 미발급 반려증을 받아가지고 법원에서 제출했더니 매각 불허가. 사실 제가 이렇게 매각 불허가 받았던 것이 처음이에요. 농지취득 자격증 명서를 안 해줘갖고 소송에서 판결만 받아가지고 제출할 때 안 해준 게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 보면은 제가 민사재판법에 보면은 이의신청, 여기 보면 민사집행법에 보면은 이렇게 부당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거 제가 보면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한 그 답변에 보게끔 되면 뭐라고 나왔냐면 간단합니다. 이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없이 경매가 진행돼야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 조건으로 이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진행했으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서 없는 것으로 다시 신청한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신건으로 새로 시작했죠. 신건으로 새로 시작했을 때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요한다는 것만 그 내용만 어떻게 한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새로 시작했던 겁니다. 자, 26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2000 언제죠? 16년도입니다. 이것도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서 저는 당연히 해줄 거라고 봤어요. 여기 보면 이것도 뭐라고 그래 있죠?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죠.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지분 매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나면 여기 보면 자 건축물 관리장이 있거든요. 여기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건축물 관리장에 뭐라고 나오죠? 여기 660제곱미터죠.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지적과에 가서 내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여기에 분할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이 건물이 지어진 것만큼 660제곱미터 200평을 분할해 주는 게 맞는 건데 이 사람이 정식으로 건축허가는 받아놓고 지적과에 가서 이 건물을 진 걸 갖고 분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그대로 한 필지예요. 그대로 분할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은 사실상 대지의 지분, 그 다음에 농지의 지분 이렇게 해서 지분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건물이 있게끔 되면 건축물 관리장의 대지 면적이 얼마라는 것이 없었죠. 근데 이거는 대지 면적이 얼마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딱. 그러니까 전부 다가 지금 몇 제곱미터죠? 여기가 보게끔 되면 그 전체 면적 중에서 이 6분의 1인가 이렇거든요. 6분의 1이다 보니까 여기 6분의 1 중에서 200평, 다시 말 660제곱미터는 사실상 대지고 나머지는 사실상 전인 겁니다. 우리 수강생이 이게 해줬는데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제가 그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농지증을 띄워주긴 띄워줬는데 이상하다고 그러길래 제가 농지증을 발급받은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다가 문자로 보내라고 했어요. 보냈더니 자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죠? 농지취득자금 미발급. 계약해서 신청하신 농지취득자금 신청이 되어 농지법 8조 같은 법 시행령 7조 2항에 의거 농지취득 자격을 미발급하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미발급 사유. 요 밑에 걸 보시죠. 미발급 사유. 신청 대상 농지의 전체적 일부가 건축물이 있어 현 소유자인 이 누구의 지분이 건축되어 있는 부분인지 농지 이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판단할 수가 없으며 건축이 되어 있는 부분은 농지법상 농지이긴 하나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 이용 행위가 불가능하여 농지 취득 자유 발급을 할 수가 없음.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제출하게끔 되면 입찰 보증금 띄고 불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농지증 제출하지 말아라. 제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를 띈 거를 제가 제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제출하면 입찰 보증금 띈다. 그리고 내가 내일 다시 가서 신청해서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출하지 말아라.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가서 그 담당자가 제가 보면 젊고 한 27, 8 밖에 안 되는데
저한테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건물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실제로 지분이 어딘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농지증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사실상 대지인데 그 분할 신청만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책임자한테 다 얘기했어요. 책임자한테 이렇게 얘기해갖고 아니 이거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농지취득 자격증서 발급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게 어디 된다면 양주시청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요? 책임자는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못 해준다는 얘기고 담당자는 자기 죽어죽게라도 이거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못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할 수 없이 또 2층에 올라가서 감사과를 찾아갔죠. 감사과를 찾아가서 제가 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과 직원은 뭔 내용인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어디 뭐죠 그랬더니 무슨 과인가 이렇게 보더니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과한테 가서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 담당 놓고 나 놓고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건축물 관장이 있고 지분으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분으로 돼 있는 거는 농지는 농지대로 지분이고 건물은 건물대로 지분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농지증 안 해줄 이유가 없고 정식으로 건축가가 받은 거 아니냐 했더니 그 책임자가 거기에 분할이 안 됐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토지 건물 지분으로 나왔다는 얘기인데 나는 내 농지 지분이 건물에만 있다는 거야? 아니면 건물이 없이 있다는 거야? 어디에 있다는 거냐? 건물과 농지가 같이 지분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건물이 있는 지분도 나온 거고 건물이 없이 농지 지분도 농지 지분만큼 경매로 나온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어딘지 구별을 못해서 안 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정식 건축물 관리장이 있으니까 그 감사과에 있는 분이 뭐라고 했는지 눈짓을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 책임자가 알았습니다. 그럼 저한테 같이 내려갑시다. 그러더니 저쪽 앞에 잠깐 앉아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한 30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보면은 다시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이렇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은 미발급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미발급 사유만 달라지는 거예요. 미발급 사유. 자 보시겠습니다.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법 8.2 농지수산식품 예교 농지 취득 자격증 심사 요령 규정에 의거 신청한 농지 취득 자격을 신청한 농지의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등재되어 있어 허가자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되어 전체 면적 중 주택 허가를 받은 60평은 농지부상 농지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걸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입찰 보증금은 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법원에다 제출했습니다. 법원에다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이걸 받아보더니 다시 뭘 했어요? 아까처럼 논상과 똑같이 매각 불허가 결정.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는 전부 다가 건물이 1974년 1월 이전에 있든지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이 있고 대지 면적이라는 게 얼마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진행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 불허가 결정은 자 보십시오.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건물이 없는 부분은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하고 건물이 있는 부분은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건물이 없는 부분은 농지 취득 자격증서 발급을 해주고 건물이 있는 방법은 농지법상 사실상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 없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불허가 조건이 아니죠. 불허가 결정이 아니에요. 왜?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한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660제곱미터 미만은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 나머지는 농지 취득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 조건으로 농지 취득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합리하게 했다고 해갖고 뭐해?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더라 이런 얘기죠. 제가 이것을 무슨 5억짜리 10억짜리가 돼서 이것을 낙찰받아서 5천만 원이든지 뭐 6천만 원이든지 벌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소송에 대해서 매각 불허가 된 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소송을 하겠죠. 근데 사실을 보게끔 되면 우리는 이게 얼마에 낙찰을 받은 거죠? 5,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이건 뭐야? 강제경매인데 강제경매가 750만 원인가 그래요. 사실은 이거는 낙찰을 받고 바로 협상을 해갖고 강제경매에 취하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그 농지증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사실은 그 앞에다가 경매로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연락 주십시오 했더니 저한테다가 저희 모친이 집에 왔다가 그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심장병이 났다. 당신 우리 모친 심장병 걸리게끔 한 거에 내가 그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했던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보면 원래는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강제경매에 나왔던 것을 그 뭐라 그러죠? 취하를 시키고 마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농지증을 안 해주는 방법을 했다가 제가 행정소송 하다 보니까 이다 보니까 다음번에 다시 매각을 해서 허가를 해서 다른 사람이 납부한 걸 보고 이 사람들은 경매에 대해서 들어왔다는 거를만 알지 얼마로 어떻게 해야 돼서 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을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 안 해줬을 때에 행정소송을 해서 농지증을 발급해 주라 그러면 발급해주는 그대로 발급해주는 법원이 있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안 해줬을 때에 행정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니까 불합리하게 경매가 진행됐다고 해가지고 불허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매에 참석하신 하는 분들은 아무 할 말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다. OX 논리로는 따지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